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어제 이제 저희 끝날 때 말씀드렸던 대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국채금리도 이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고 이틀 연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 전망 장중에는 그 관련 종목 또 수혜 기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라서 1.6%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다우도 0.5% 이상 그렇게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전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장 종료 후에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무려 이제 9% 이상까지도 이렇게 갔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모처럼 상승 분위기가 전체적인 시장에 퍼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시작부터 1%가 넘게 이렇게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하루 종일 대체적인 그 상승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 이제 외국인 샀고요. 기관도 샀고, 개인만 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11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95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97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37.68포인트 어제보다 1.28%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부터 1.2%가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코스닥도 별 큰 오늘은 부침이 없었어요. 지수가 상승을 계속해 나갔고, 특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우위에 있으면서 개인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드디어 이제 지수 900을 넘어서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309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19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08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01.74포인트, 900포인트를 드디어 이제 넘어섰죠. 어제보다 무려 2.14%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크게 안정감을 받으면서 NDF도 그랬지만 1322원 60전 그래서 17원 10전이 밀리는 크게 떨어지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안정감을 갖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이제 반등 나오고 그래서 이게 반가운 상승이지만 추세를 바꿀 만큼은 아직은 아니에요. 추세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반등이라도 좀 엔비디아가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좀 말씀드린 대로 지수 900을 회복을 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이 안고 있는 숙제는 뭐냐면 직전 고점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이제 910, 11, 12 요 근처인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숙제를 안고 있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456억을 샀고요. SK 하이닉스는 1084억을 샀어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57억. 네이버를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네이버 AI 관련돼서 610억을 순매수하고 기아 41억 순매수.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를 961억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563억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SDI를 151억 순매수했고, 네이버를 800억을 순매수했어요, 기관이.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285억.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이렇게를 둘 다 샀고, 카카오는 외국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에코프로는 오늘 외국인이 무려 1154, 아마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단일 종목
중에서 115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00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은 12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34억을 순매수했고, LNF는 외국인이 174억 순매수했고, 기관도 18억 순매수했고,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비엠, LNF 세 종목은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매수했다. 다만 이제 포스코 DX 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310억, 14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관련된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앞장서서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뭐 AI, 인공지능 관련된 거, 뭐 AI 챗봇,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뭐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호실적이 오늘 이제 그 네이버에서 10시에 발표했죠. 공개했죠. 그래서 하이퍼클로버 X라고 그 네이버 AI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대화형 AI 서비스인 이제 클로버 X하고 생성형인 Q하고 동시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다음 달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제히 상승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는 뭐 당연하게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엔비디아 2분기 매출이 135억 1천만 달러. 작년 대비해서 100% 넘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메모리 업계의 실적을 이제 당연히 이제 기대하게 되고 또 생성형 AI 시장에서 그 우리 이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신경을 해서 많이 쓰고 있는 HBM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제히 오늘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의 깊게 봐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줄기세포 쪽이 좀 움직이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번 타자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 한쪽에서 계속 바이오 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오 쪽 얘기 하나.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 차바이오 연구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는 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전체적인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데브 시스터즈 모바일 게임이에요. 이거 이제 브릭시티 글로벌 런칭하고 이제 반응이 좋다. 그거하고 어제 저녁에 국제게임쇼가 독일에서 개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영향으로 해서 게임주들도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게임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삼천당 제약이 캐나다 제약사와 200억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계약을 맺었다. 이런 걸로 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엔비디아가 세계 시장을 찢어놓은 날이죠. 오늘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니케이도 그렇고 뭐 대만 가건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전부 이제 튀어 올랐습니다. 항생은 뭐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아시지만 이제 오늘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드디어 이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바로 중국 세관은 일본 원산지 수산물 수입을 전면 이제 중단하기로 했다. 막 조금 전에 이제 브레이킹 뉴스 들어오는 거 제가 봤는데, 뭐 일본은 이제 사실은 일찍 방류할 건데 한국 사정을 감안해서 좀 늦췄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또 속보 또 들어온 거 보니까 일본 대사관 진입 시도를 하던 대학생 16명이 체포됐네요. 아무튼 오늘은 시장은 모처럼 반등을 준 날이고 우리로서는 참 그런 날입니다. 시장 정리 좀 하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이 드디어 이제 시장의 기대치 이상으로 발표되면서 예측대로 이제 전 세계가 환호를 올렸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에 시장이 막 가던 길이면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지난주에 좀 주춤주춤 내려앉은 거기 때문에 진짜 가뭄의 단비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정말 줬으니까 이거는 뭐 시장이 환호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장은 이제 그 실적 장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막을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말까지, 이번 주말까지는 그래도 엔비디아한테 보장받은 상승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전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뭐 이제 주말이 내일인데 내일은 이제 좀 오르는 시장으로 끝나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엔비디아에서 그 파월 의장의 입으로 이게 시장의 관심이 이제 확 몰려들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하나의 실적, 물론 이제 AI가 그 전파시키는 다른 산업으로의 전파나 이런 힘은 굉장히 크다는 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글로 급히 이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 시장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잭슨 홀, 이 홀이 넓은 연회장 뭐 이런 뜻인데 똑같은 발음에 구멍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잭슨 홀이 시장을 이 큰 구멍 홀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신경 쓰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 늘 그렇지만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잭슨홀 미팅 우리가 신경 쓰지만 이번에 특히 신경 쓰이는 게 때도 때인데다가 이 그 잭슨홀의 그 주제가 뭐냐면 스트럭처럴 시프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in the global economy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의 구조적 변화 이걸 뭐 구조적 변화, 이동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shift에 또 복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고 왜 우리가 사이클러지 뭐 이런 말 안 쓰고 왜 스트럭처리란 말을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뭐를 흔들어 버리겠다는 얘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일단 표면적으로 CPI도 많이 떨어지고 3%대로 내려오고 이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연준이 얘기한 2%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완전히 침체되고 거의 문 닫아 버렸던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살아나잖아요. 급격히 살아나요. 그쪽은 사람 못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법안을 내세우면서 세계 유수의 그 하이텍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공장들이 자리 잡을 공장을 짓는 그런 이제 지방 도시들의 집값이 막 뛰는 거예요. 엄청 조지아주 이런 데도 많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세계적인 공장들이 막 우리도 얼마나 많이 큰 공장들을 그쪽에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지방 도시의 집값 상승하지 또 그동안에 이제 거기 하면 고용이 창출되니까 소위 말하는 그 공장 오토메이션화 자동화를 많이 한다 그래도
블루 칼라들의 고용 안정까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잡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블루 칼라들 계속하고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임금 더 줄게 막 계속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 잡혀요. 그런데다가 집값도 안 잡혀요. 그 도시에 가서 일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그런 거죠. 그게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각도 못한 연준이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스트럭처럴 시프트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혹시라도 이게 그 과거에도 있었던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고용도 이제 안정되고 이랬으니까 사람들이 죽겠다고 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파이낸셜 리프레션, 그러니까 금융 압박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걸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이건 주식시장으로서는 거의 재앙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5%가 넘었는데 GDP는 계속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5%인데 여러분 계속 성장해요. 예,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아니고요. 예. 그리고 모기지가 7%가 넘어요. 모기지가 7%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자가. 그래도 그 IRA 때문에 막 해외에서 그냥 잡아 끌어온 공장들 짓는 그 인근 지역의 부동산은 7%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말하는 이제 파이낸셜 리프레션인 적정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이런 거를 꺼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지금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걱정은 일단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현상이래서 또 작년 잭슨 미팅 때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 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말실수를 좀 했단 말이에요. 연거퍼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를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포장을 잘해서 갖고 나오지 않을까. 계속 세 번을 연속해서 이상하게 표현하지는 않겠죠. 이번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워낙 영악하기 때문에 얘기하자마자 파월 의장이 속셈이 뭐라는 거 금방 알아차릴 거라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골치가 아파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파월 의장의 뜻이 그런 건데 제 아무리 포장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금방 들통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끌어다 준 엔비디아가 허용해 준 그 상승은 주말까지는 일단 보장받는 거다. 그런 의미라면. 근데 그 후에는 이 파월 의장의 진위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말까지는 보장받았다. 그런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말은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가능하면 저는 라이브로 좀 봐볼까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라이브 중계하는 데도 많아요. 경제방송 이런 데서.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주말 편히 보내시면, 알아봤자 주말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시면 되지만, 아무튼,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주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여태 이제, 시간을 지나오고, 또 CPI도 꺾여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 관문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 갖고 나가느냐, 연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 뭐 맨날 뭐 파월 의장 얘기하면 중요하다 뭐 얘기하지만 중요하죠. 근데 이번엔 특히 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다. 금요일 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 금요일 밤 전에 파월 의장이 얘기할 일은 없으니까 엔비디아의 이 힘은 뭐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적어도 근데 그게 더 이어지면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만 적어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 원칙에 준해서 보유 종목 관리 잘 하시고 뭐 너무 흥분해서 막 사는 거는 조금 여러 차례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